네, 만나볼까요? 만나고 싶은 분 저희가 모셔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흘렀지만 이 멈춘 시간 속에서 아픔을 품고 사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데요. 그 기회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먼저 예고편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예고편 보죠. 그때는 그냥 일상이었는데 그때 왔던 아이들이 다 같이 갔거든요. 한 명도 빼지 않고. 그 치아를 정말 샅샅이 찢었어요. 진짜. 어딘가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다 새카맣게 불이 타버린 그런 시신들을 보는 그런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좀 괴로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무슨 유가족들이 저래? 저거 이상이 다른 목적 있어.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보상받고 그냥 장례 치러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지는 알아야지 포기하고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살아온 게 아니죠. 버틴 거죠. 지금 버티고 계시잖아요. 네가 보고 싶어서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살라고 여기로 온 것 같아.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다 알겠는 거예요. 예은이 없이 살아가야 될 그 세월을 내가 살아가는 법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예요. 네, 내일 개봉을 하는 다큐 영화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의 장민견 감독님 직접 모시고 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민경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봉을 앞둔 이 세월 라이프 고즈 온, 일단 이 영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은 네.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었던 유경근님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다른 참사 유족분들을 이제 게스트로 초대하면서 네.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참사의 유족들이 만나서 서로 이제 묻고 답하면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같이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 다른 참사라고 하면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나 네. 시랜드 네, 맞아요. 등등의 네. 과거 대형 민폐를 네. 했던 네. 그 참사의 가족들을 네. 유경근 님이 직접 만나서 네, 이야기 네.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장면을 촬영하신 거죠. 근데 제가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이프 고즈 온. 네. 제가 좋아하는 BTS 노래 제목과 비슷한데 이거 인기에 약간 좀 등에 업고자 그런 전략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교묘하게 그때가 이제 비슷하게 또 그런 노래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 영화 제작했을 때 세월이 원제였고 영제를 라이프 고즈 온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통하는 것이었었고 그 세월이라는 게 그 세월호 참사의 세월로 우리는 세월로 지금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많이 쓰고 아무래도 연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썼던 세월은 그 말 그대로 세월이 약이냐라고 할 때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찍게 됐었던 처음 출발점에 있었던 그 물음표가 세월이 정말 약이 될 수 있을까였거든요. 그렇지만 참사 이후에 삶은 계속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세월이 삶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과 나름의 답들을 찾은 것들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줄여서 그냥 세월이라고 기사를 네. 표기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풀네임은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이다.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유족, 뭐 그야말로 네. 남겨진 이제 가족이잖아요. 네. 많이 유족들을 만나 보셨으니까 이 감독으로서 바라본 이 남겨진 사람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한국에서 사회적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시간이 켜켜이 쌓이는 과정에서 그 상처도 쌓이다 보니까 어떤 아픔들을 많이 안고서 살아오셨던 분들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단단한 마음들을 또 지켜오신 것들이 있고 키워오신 부분들이 있어서 예. 다른 분들에게 또 곁을 내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좀 놀라운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진 분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비춰진 유족들의 모습을 보면 오열하고 아, 뭐 이렇게 네, 막 망연자실해 있고 이런 모습이 많이 비춰져서 네. 뭐 유족, 뭐 참사 피해자의 가족 그런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아마 드러날 걸 예상됩니다. 아, 네, 네. 네, 네. 서로 뭉치고 아까 말씀하신 단단한 마음을 네. 갖고 있고 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네, 그런 힘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이 영화의 진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국가의 폭력 또는 이제 인재, 음.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사고, 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 뭐 최근에만 해도 그 수해가 났을 때 지하차도에 네, 오송 지하차도, 오송 지역에 있는 그 지하차도에서 정말 누군가 들어가지 말라고 제대로 신호만 줬다면 그 버스가 안 들어갔을 때라는 생각도 안타깝게 그런 일도 있고,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요. 왜 이렇게 그런 대형 참사가 반복될까? 그냥 뭐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하고 계속 생각하면 그냥 인간이란 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런 실수를 못 막는 존재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영화를 찍으시면서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참사 경험에서 우리 왜 못 배우나?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원인들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망각하기 때문이죠. 망각. 네. 그 인간은 사실 망각하는 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망각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기억을 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여러 참사 현장들도 계속 돌아다녔는데 대부분 다 잊혀진 상태,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빈터인 곳들이 많았었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잊기 마련이고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 실수를 기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반복되지 않는 참사를 혹은 다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참사의 원인이라든지 어떤 수습 과정의 책임을 다 개인에게 돌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 참사이고 사회적인 어떤 원인들로 일어났었는데 자꾸만 희생자들에게 왜 거기를 갔었냐 그러고 유족들에게 그것은 뭐 수습이라던가 이후의 추모 과정도 유족들을 위한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 우리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이후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되게 주요한 지점 같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바뀌지 않으면 참사는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포스터가 나가고 있어요. 네. 저는 이 포스터 액자로 따로 걸어놔도 될 정도로 이거 너무 굿즈로 예쁩니다.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A3 포스터로 이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거 감독님 네. 이게 좀 다음 작품을 위해서 네. 자금이 필요하실 경우 이거를 잘 인쇄해가지고 어디 저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름답습니다 정말. 노란 꽃도 정말 아름답고 네. 잔디밭에 이렇게 재밌게 뛰어가는 어린 이들의 모양도 있고 뒤에 배 모양도 있고요. 네. 그 제가 좀 자세히 확대를 해볼게요. 날짜 보면 99년 6월 30 수요일 23명. 네. 이건 이제 시랜드, 시랜드 네. 참사겠죠. 그리고 2003년 2월 18일 화요일 192명. 지하철 모양이 보이는 네. 거 보니 대구 지하철 참사겠고요. 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304명. 네. 세월호 참사 얼마 남지 않은 네. 요 세 가지 참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관통하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이제 그 슬픔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니까 이렇게 포스터에도 남아 있는데 이 포스터는 이제 디자인 같은 거는 감독님도 약간 좀 의견을 내셨나요? 그렇죠. 같이 이제 아이디어 내고 의견 조율하면서 완성된 포스터. 가장 좀 중점을 두신 건 어떤 거예요? 일단 사실 기본적으로 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톤에 대한. 어쨌든 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너무 슬프거나 음. 그러니까 아픈 것으로만 여겨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영화의 바람이기도 네. 한데 그게 좀 잘 반영된 조금은 따뜻한 톤으로 음. 영화를 그 포스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저 예. 또한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로 했었고요. 아, 그리고 또 참사를 상징하는 어떤 오브제들을 넣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직접적인 어떤 실제 이미지가 아닌 네. 모습으로 놓고자 했었고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어떤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영화에도 연대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것이 어떤 꽃이라던가 풀밭이나 이런 여러 아름다운 이미지로 같이 덮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기서 이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네. 거기는 어떤 미래 세대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저희를 어떻게 보면 지켜볼 수 있는 어떤 희생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미래 세대라고 생각하고 네. 처음에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아픔을 기억하고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겪지 않고 네, 살아가는 그런 네. 어린아이들 네, 네, 결국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들을 음. 위해서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세대 그런 생각 들었는데 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희생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해석은 여러 가지. 네, 네. 저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눈부시게 아름답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 했는데 참사를 그렇게 막 뭐 차가운 바다에 있는 철덩어리처럼 네.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는. 네, 네. 그런 의도 저도 제대로 느꼈네요.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라면 세월이 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화 보고 싶습니다. 또 세월이 약일까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지만 잊혀질까요? 라고 하셨고요. 후왕님은 아까 포스터 보셔 뒤에 있는 게 배구나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세월이 약이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사실 어르신들이 삶의 지혜로도 많이 말씀하시는 말이라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 말이긴 한데 감독님이 이번 작품 촬영하시면서 또 이렇게 홍보 다니시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이게 맞는 말이던가요? 저는 어쨌든 적어도 사회적 참사 안에서 제가 보았었던 제가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은 세월이 현재로서는 세월은 약이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약이 되려면 그 상처가 아무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시간이 약이 될 수 있는 것일 텐데 참사 이후에 보내야 하는 어떤 그 시간들은 결코 아물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상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단지 시간 자체가 또 약이 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그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약이 될 수 있는 거라면 그 안에 어떤 변화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무조건 시간이 흐른다고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전제로 네, 네. 상처가 아물거나 네. 뭐 치료가 좀 되거나 네. 이런 게 같이 수반돼야겠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또 선의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또 네.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렇죠. 싶어서. 예.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선 때로는 그게 조금은 신뢰일 수 있는 조금은 섣부른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선 같이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그런 게 아닌 조금은 어떤 악의적인 말로서 그런 말들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것은 그냥 본인이 잊고 싶어서 하시는 말인 것 같아요. 본인이 멀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어떤 다른 변화를 같이 생각하지 않고서 그 이야기를 그냥 생각 없이 쓴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화 내용과도 관련 있는 질문인데요. 네. 남겨진 사람과 남겨진 사람 간의 대화를 다루신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 남겨진 사람과 예를 들면 시랜드 참사 이후 남겨진 사람 또는 그 전에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그 열사의 어머니 등등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지켜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담아냈고 영상으로 그걸 지켜보면서 뭔가 통하는 게 있던가요? 그 통하는 게 있다면 뭐였고 그게 아마 곧 영화의 또 메시지일 수 있는데. 네네. 일단은 그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거 일단 하나는 어쨌든 참사들 어떤 사건들을 겪어온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영화에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른 참사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거기서 세월호 참사가 보이고 이제 뭐 시랜드 화재 참사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또 대구 지하철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각자 다른 참사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기시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참사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각각 한 분 한 분 출연자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안에서는 사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 네. 상처를 알게 된 이들이 때로는 자신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아프기 때문에 당연히 안으로 고립되거나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아서 서로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곁에 공간들을 또 내어줄 힘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던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시기도 하셔서 아마 그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피어오르는 어떤 힘, 어떤 위로 그런 시간을 같이 경험하시면 보고 있는 나조차도 조금 위로받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시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때 그 참사들을 뭐 보도로도 접했던 분들도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런 상처도 어떻게 보면 그럼요. 같이 꺼내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시간도 네.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도 하시면 이 영화를 뭐 세월호 영화다라고만 인식되기에는 좀 네. 아까울 것 같기도 합니다. 팬들한테 이게 뭐 세월호 영화, 다큐 영화야, 4월 16일 되니까 개봉한 영화야라고 다가가기에는 우리 지금 감독님 장민경 감독 입장에서도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좀 어떻게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게 있나요? 이 영화는 사실 그렇게 보면 대박 났으면 좋겠죠. 또 많이 더 보셨으면 줘야죠, 네. 좋겠죠. 다음 작품을 위해서. 이런 거 숨길 수 없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또 이렇게 상업적인 멘트. 너무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제가 또, 네네. 근데 또 많이 흥행하면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네네. 많이 봐주셨으면 해서 네. 개봉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한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만큼 여러 참사들을 잇는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지 각자가 그런 질문들을 품고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이후를 다시 살아갈 어떤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느끼실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하나의 참사의 영화라기보다, 혹은 또 한편으로는 이건 세월호 참사의 영화일 수도 있고 대구 지하철에 대한 영화일 수도 있고 모든 어떤 참사들의 영화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곧 그 참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화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런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러닝 타임이 99분이죠. 네. 이건 혹시 의도된 건가요? 딱 100분을 안 채우고 뒤에 뭐 1분 더 붙이고 싶었는데 이거 잘라서 99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네네네. 뭔가 네. 채워지지 않는 일은 뭐 관객 여러분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닌 걸 그런 걸 해주 괜찮지 않나요? 메시지? 네, 그것도 괜찮네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해보겠습니다. 드렸습니다. 홍보 아이디어. 일은 여러분이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러닝타임 99분인데 이 99분을 보는 동안 아무래도 이 지배하는 감정은 좀 슬픔? 뭐 없을 수 없겠죠. 근데 이 슬픔이란 감정 말고 그 외에 이 관전 포인트를 좀 집어주신다면 아까 공감 그리고 통찰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뭐 질문이나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요거는 정말 뭐 의미가 아니더라도 관전 포인트 뭐 여기가 유머러스예요 이걸로도 괜찮고요. 뭐가 관전 포인트일까요? 뭐 BGM이 좋아요도 될 수 있고.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저 영화 보고 나왔던 관객분들한테 음악이 너무 좋다고 음악 감독님 누구냐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럼 약간 샘나지 않으세요? 아니요, 너무 좋죠. 촬영 편집이 좋아야 되는데 음악만. 촬영 편집도 당연히 편집에 대한 이제 좋다는 얘기도 듣지만 어쨌든 제가 같이 작업한 감독님이고 그리고 너무 작업도 잘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 영화랑 잘 이제 스며들고 녹아들어서 관객들의 정서를 한층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면 너무 기쁜 일이죠. 네. 그래서 그 음악 너무 좋고요. 제가 맞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말씀해 이 주세요. 영화에서 어떤 그런 감정이 슬픔뿐만 아니라는 그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게 약간 스포일 수 있긴 한데 괜찮아요. 감독님이 스포하는 건 뭐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 책임 안 집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 그게 영화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데 영화의 주인공 중인 한 분이 여러 이제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본인이 깨달은 바를 하나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난 내 가족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아이가 안전하려면 내 아이의 친구가 안전해야 되고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아이가 안전해야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안전해야 내 아이의 안전도 지킬 수 있더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지점을 그냥 같이 이제 잘 곱씹어 보고 그걸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된다면 아마 참사가 반복되는 일도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안전하려면 내 아이의 친구가 안전해야 안전해야 되고 우리 되고. 이웃이 안전해야 네. 되고 네. 이 공동체 전체가 안전해야지 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 안전한 네, 거니까 네. 그걸 깨닫는 그런 네. 모습도 장면도 네. 볼 수가 있군요. 네. 영화 의미가 참 좋은데 의미는 의미고 아무튼 흥행도 해야 되잖아요. 네. 손익분기점 몇만 명이니까 알려주세요. 저희 예상 질문에도 제가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고 그거 관객들이 다 채워주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분당 3명씩 손잡고 와주시면 그럼 된다? 네, 아, 될 것 여기서도 이제 같습니다. 다단계가 발휘됩니다. 그럼요. 한 명당 3명씩 해서 팝콘 큰 거 하나 사서 양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당 1인당 3명씩. 지금 유튜브로도 보고잡다님, 장 감독님 말씀도 잘하시고 젊은 분이고 응원합니다. 꼭 다큐 보고잡다. 아이디도 보고잡다님이에요. 이거 원래 평소에도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꼭 다큐 꼭 보고잡다라고 하셨고요.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잊혀질 수는 없다. 습님께서 말씀하셨고 후왕님 아픈 과거를 잊기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너무 잔인한 것 같다. 라고 하셨고 스테비언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슬픔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는 일이다. 그 이별이 준비 없는 찬사가 다가오지 않기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GM님 단유무강 유람선 또 2019년 한국 관광객 33명 탑승객 중 7명 사망 이것도 큰 참사였는데 잊혀졌다. 세월호 대구 지하철 3분 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태원 희생자 피해자 그 가족 고통 이게 잊혀져가는 게 슬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테비언이 그래도 살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아직 남아서 감독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다. 네, 27일 내일 개봉하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동네에는 극장 많이 개봉하더라고요. CGV, 롯데시네마, 네. 메가박스 등등 네.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1인당 3명 데리고 와라 감독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스포도 직접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월 라이프 고즈 온 이 메시지 하나만큼은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어떤 메시지? 제가 이 메시지를 방금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네. 그 주인공이 네. 깨달은 바. 네. 내 아이가 안전하려면 내 아이 친구가 이웃이 공동체가 안전해야 한다. 요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한 명당 3명 데리고 와라. 네. 더 그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Life Goes On BTS 노래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만큼 인기 얻었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첨언하자면 그것 때문에 지은 건 아닌데 네네. 저희 구성 작가님이 암이셔서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이 곳곳에 파고든 암의 얘기입니다. 네, 여기도 세월 라이프 고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암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감독님은 21살 대학생 2학년. 때 네. 대학생으로서 그 참사를 목격하셨군요. 대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10년 뒤에 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뜻을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영화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일 개봉하는 이 영화 저도 나중에 한번 꼭 보겠습니다. 장민경 감독님 뭐 홍보 일정 등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월 라이프 고즈 온 감독 장민경 감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